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현진건의 현대소설 서투른 도적입니다. 할멈의 경고인데요. 쉽게 말하면 있는 놈 너희끼리 잘 살아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있는 놈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할멈의 경고입니다. 현진건 서투른 도적 해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지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자, 품속에는 살까지 우벼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작품 속의 할머니의 말입니다. 할머니의 말이 아니고 작가가 상상한 할머니의 말입니다. 자, 배고픈 손자에게 이 밥은 살밥입니다. 이 밥 한 그릇 해주려고 어설프게 살을 훔친 할머니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농민들의 삶은 뿌리조차 흔들렸습니다. 1931년부터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의 국토가 병참기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과 서민층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도시 빈민의 빈곤과 타락의 문제를 그 자체의 문제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의 수탈이라는 문제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현진건 고향이 있고요. 일제강점기 현실을 보여줍니다. 김유정 만무방도 그렇습니다. 자기 논의 별을 자기가 훔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육사의 초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어려운 시절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본문은 제쳐두고 문제의 답만 찾고 있습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른 과목은 정답을 찾아라 이런 거 있지만 국어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적절한 것, 이래 나오죠.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손주에게 살밥 한 그릇 챙겨주고 싶은 가난한 할멈의 도둑질을 통해 중산층이 가진 의식과 하층민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할멈의 서툰 도둑질, 너무 서투르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이 서투른 도적입니다. 어려운 일을 옆에 두고 양식을 쟁여두고 사는 사람의 상태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은 나쁘죠. 그런데 도둑질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더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층민의 상황을 통해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그러한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진 이들의 양심, 심장을 일깨워야만 한다는 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화장실 청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화려하게 집에 앉아서 홈톤만 따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도매 산골에 가까운 창의문 밖에 살다 보니, 배경이 창의문 밖에 있습니다. 창의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죠.
장인문은 서울에는 대문도 있고 소문도 있잖아요. 소문이 4개 있었는데 그 소문 4개 중에 하나가 장인문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나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드려야 하는 그런 형편이죠. 할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죠? 나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다, 그죠? 나이 많은 어떤 할멈을 안짬자기로 집에 들여놓고 집안일 도와주는 할머니를 여자를 말합니다. 힘겹게 드리게 된다. 그런데 황해도 할멈은 안짬자기로 들어와 자신의 13살 손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문안 심부름 위에 문안은 사림은 아니죠. 성문 안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대우기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대우를 미워하며 그를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주인 문 밖에 난 할멈은 손주를 보러 가겠다며 살을 전대에 감추어 나가다 들키고 이후 쫓겨나다시피 하며 나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할멈이 나간 이후 대욱은 파출소를 대며 할멈을 위협하여 돈 3푼도 찾았다며 내놓고 나는 할멈의 심사를 짐작하며 자책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주인입니다. 중산층입니다. 집에 이제 일하는 사람 어린 애도 있고 또 할머니도 있고 뭐 그런 대로 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죠. 집안일 도우러 들어온 할멈의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할멈의 부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또 자기도 또 이거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웠습니다. 하층민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1인칭 관찰자입니다. 할멈은 살아가기 힘든 전형적인 하층민입니다. 손자에게 살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살을 도둑질했다가 쫓겨납니다. 나의 의식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할멈이 중심 인물입니다. 관찰의 대상이죠. 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작품들입니다. 장발장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인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인데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 천주교, 서양에는 뭐 천주교가 많지 않습니까? 천주교 주교의 자비심에 감화되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치가 되어 선정을 베푸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다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나는 1인칭 관찰자고요. 상임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사소문입니다. 대문,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사소문이 있습니다. 4개의 작은 성문인데 이 사소문 중 당시에 유일하게 남은 서울 종로구 창의동에 있는 성문입니다. 우리 집에 일하러 온 할멈입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은 영상 강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앞에 내용 정리를 잘했고 뒤에 또 뒷부분에 내용을 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활용해서 익히시면 됩니다. 파일 받으신 분은 파일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전에는 현대소설, 사회소설, 단편소설입니다.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죠. 성격은 뭐 비판적 성격이겠죠. 비판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고발적입니다.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상황이 자세히 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주체는 일제강점기 도시 빈민의 처지와 이에 대한 연민과 자책감이 드러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약자가 없이는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특징,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가 할멈을 관찰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농촌에 대한 수탈하던 농촌을 수탈하던 일제강점기 서울입니다. 대비적 인물을 설정하여 당시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와 할머니가 대비적 인물이죠. 일제강점기 할멈과 같은 하층 빈민의 실상과 그로 인한 지식인의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나 윤리마저 허용되지 않았던 극도의 궁핍한 현실을 잘 형성하였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가지고 뭐 노령연금도 나오고 기초연금도 나오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당시는 참 방법이 없었겠죠. 구체적 지명과 사투리의 사용으로 사실감과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상황을 요약해 제시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군데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적,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서술자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술자가 이렇다 슬프다 않게도 저절로 슬프고 또 기쁨이 느껴지겠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